반갑습니다.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번째 시간에 진행했던 관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관절에다가 조금 더 재밌게 올려놓을 수 있는 쉐이프라는 기능들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활용해왔던 쉐이프들 같은 경우에는 원형 내지는 별, 하트, 모양이 약간 단순한 모양이었습니다. 단순한 모양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단순한 모양들을 이렇게 저렇게 뭐 연결해가지고 다른 모양을 만들어주는 형태를 작업을 많이 했는데, 팅크캐드에서 원래 제공해주고 있는 기본적인 세이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재밌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바로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돌아가는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모양을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다양한 쉐이프와 회전 관절이란 주제를 가지고 18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켜주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이 강의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는 팅크캐드가 실행이 되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팅크캐드 내용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일의 혁신가는 오늘 만들어집니다. 저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똑같이 일단 따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응용을 해서 제가 만약에 파란색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간색으로, 제 이름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면 새로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아예 처음부터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인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을 다른 분야에 사용하는 거죠. 네. 자, 본격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관절 인형이 있습니다. 이 관절 인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가지고 놀던 관절 인형이 있죠. 구관절 인형이라고. 네. 이제 그런 구관절 인형을 여러분들 손으로 3D 프린터를 가지고 출력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거의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하게 될 부분은 지금 여기에 인형이 하나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책 보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참 힘듭니다. 그죠? 자, 이렇게 목 부분이 있는데 이 목 부분, 돌아가는 목 부분만 오늘 한번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 모양에 거의 가깝게 그렇게 만들 건데요. 이게 보기 좋은 사람일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컴퓨터는 팅크캐드 화면을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팅크캐드 화면에서 일부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이프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팅크캐드 화면 오른쪽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작업을 하면서 뭐 상자나 뭐 여기 구멍난 상자도 있고요. 구멍용으로 쓰는 상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하트나 뭐 별이나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었고요. 뭐 여기 지붕도 있죠. 네, 지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글자 가져오실 때는 텍스트 이런 것들도 가져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이 되어서 가지고 요걸 선택을 해서 작업 평면 도구에 갖다 놓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또 만들 수가 있었죠. 자, 여기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 도형들, 이 세이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었다면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고요. 예, 팅크캐드에서 약간 재밌게, 그리고 뭐 조금 더 창의적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완벽하게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여기 팅크캐드 화면에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 기본 세이프라고 있습니다. 이 기본 세이프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요. 예,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내 작품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세이프, 설계 스타트, 크리처 및 캐릭터, 차량 및 기계, 구조물 및 풍경, 하드웨어, 전자기기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의 세이프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계를 좋아한다. 기계 부품 같은 것들을 내가 막 디자인해서 가져오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크류 같은 거. 네. 나사를 꼽을 수 있는 그런 스크류 같은 거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가져온다. 혹시라도 이제 만드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이렇게 그 컨트롤 D 사용을 해서 복제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사에서 쫙 떠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것들이 여기 차량 및 기계라는 곳에 들어가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제가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팅크캐드 기능 중에서 두 번째가 회로 설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을 여기서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뭐 즐길거리 및 게임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처 및 캐릭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사람과 관련된 눈, 뭐 사람 안경, 뭐 콧수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 모양 같은 것들도 여기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처 및 캐릭터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눈 모양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서 있는 모양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뭐 코수염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면 이거 적당히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하나 디자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 요것들을 또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사람 모양 관련된 것, 얼굴에 캐릭터 그리는 것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안경처럼 액세서리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고요. 요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캐릭터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팅크캐드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화면의 오른쪽 한쪽 구석에 있다 보니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기 힘들어서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팅크캐드 화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크캐드 화면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동작을 하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이프 부분에서 지금 기본 세이프라는 글자가 나와 있고요. 이 기본 세이프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 부분에 아래 위로 보여지는 화살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제공해주고 있는 캐릭터 라이브러리를 쭉 볼 수가 있죠. 캐릭터 라이브러리를 쭉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기본 세이프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선택한 상태고요.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던 그런 형태의 기본적인 도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세이프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가지고 설계 스타트를 한번 가볼까요? 설계 스타트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설계와 관련된 도구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이런 것도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숫자 형태, 그림 형태들도 있고요. 이것도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어, 특별한 물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낯선형 물체랄지 이런 형태의 다른 세이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세이프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글자 형태, 문자 및 숫자를 선택하시게 되면 문자 및 숫자 형태의 세이프들도 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죠. 물론 이제 텍스트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글자 형태를 만드실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심벌이라 그래가지고 팅크캐드 심벌 있죠. 예,
팅크캐드 그 심벌 그대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뭐 느낌표나 하트 표시,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시게 되면 앰프센트, 뭐 그다음 음표, 하트도 요게 조금 더 예쁜 하트입니다. 요런 형태의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선물 형태의 세이프들. 네. 선물 꾸미기에 좋은 세이프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슬기 스타트 클릭을 해서 차량 및 기계를 한번 가볼게요. 차량 및 기계 가보시게 되면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여자분들도 뭐 요즘은 다들 좋아하시던데요. 뭐 비행기, 전투기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투기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도 아예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로봇 형태, 뭐 자동차 형태, 그리고 자동차 옆에 붙게 되는 타이어 여러 가지 종류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기계 부품 같은 것들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리면서 로봇 관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관절 형태들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미리 다 설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출력을 하시기 전에 모델링 하시면서 사이즈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대부분 보면 조립한 형태거든요. 부품 형태로 조립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도 만들기 좋은 것, 구조물 및 풍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조물 및 풍경으로 가시게 되면 3D 프린트로 출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출력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뭐 지도 형태, 조그마한 도시 만드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계단이나 아치, 그 다음에 건물의 어떤 특별한 구조 모형 같은 거, 그 다음에 벽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화전이죠. 이런 거, 건물, 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출력을 해서 어떤 도시를 만드는 형태도 만들 수가 있죠. 어, 예전에 한 수업에서는 저희 그 포항시 모양을, 제가 있는 지금 포항시 모양을 모델링 할 때 다수의 모양은 직접 이제 모델링을 했지만 주변에 꾸며주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조물 풍경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본격적으로 쓰게 될 부분 말씀드리게 되면 구조물 풍경 부분에서 크리처 및 캐릭터 한번 가보시죠. 크리처 및 캐릭터 가보시게 되면 사람 모양이 있고요. 예, 이 사람 모양이 있는데 이 사람 모양 같은 경우는 완전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눈, 만세하고 있는 사람, 뭐 신발, 그 다음에 콧수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게 되면 그 안경, 네, 뭐 손 모양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 모양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화면 전 중지하고요. 어, 방금 보셨던 팅크캐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세이프 이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기본적인 세이프 이외에 다양한 세이프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세이프들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이 세이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쓰던 세이프하고 차이점이 뭔가 뭐 그것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어 준 걸 쓰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주 정밀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문제점이 하나 있죠.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이 세이프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하는 과정을 똑같이 한번 따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팅크캐드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세이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아주 단순하지만 재미있게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부터 먼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사람 선택을 해서 블랭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블랭키 선택을 해주고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작업표면을 갖다 놓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그냥 유령처럼 생겼죠? 네, 아무것도 없고 눈, 코, 입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블랭키가 있습니다. 자, 블랭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눈. 자, 눈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블랭키를 가져왔고, 눈을 가지고 왔고요. 그럼 이 눈을 옮긴다. 눈은 이제 얼굴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기존에 알고 계시듯이 키보드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좌우,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눈을 한쪽 갖다 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눈 너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눈 하나 갖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눈이 지금 반대쪽 눈도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 눈만 있으면 안 되니까. 반대쪽 눈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 눈이 반대쪽 눈 같죠? 근데 사실은 같은 눈이 아니거든요. 한번 가져와 보게 되면 좀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사용을 하고 방향키 사용을 해서 눈을 일단 옮겨 놓겠습니다. 눈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보이죠? 네. 지금 눈을 갖다 놨는데요. 같은 눈으로 보이시나요? 제 생각이 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같은 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 두 개의 눈이 이 두 개의 눈이 사실은 같은 눈이 아니고요. 하나는 약간 찡그린 눈, 하나는 약간 안 찡그린 눈, 뭐 그 정도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놔두셔가지고 두 개를 같이 쓰셔도 되겠고요. 나 이거 조금 다르니까 다르게 쓰고 싶어 라고 하신다 그러면 한쪽 눈은 얘를 없애버리시고요. 얘를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하십시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있습니다. 정렬도구 바로 옆에 있는 대칭이라는 도구입니다. 대칭 도구 선택해 주시고요. 이 캐릭터를 선택하시고 이 캐릭터의 대칭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 선택을 해서 대칭. 자, 대칭하는데 앞에 있는 Y축으로 대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칭.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원래 자리로 갖다 놓겠습니다. 자, 원래 자리로 갖다 놓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캐릭터를 완성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신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다 보면 한쪽 면만 있어요. 한쪽 면만 있기 때문에 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 보게 되면 손 모양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손 모양 가져오고 싶으시면 이 손을 가져오시고 손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을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까지 일단 옮겨주고요. 자, 키보드 이용을 해서 옮깁니다.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위쪽으로 옮길 때는 컨트롤 키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줌인 줌아웃 해서 위치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 보시게 되면 이 캐릭터가 움직여주는 방향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죠. 자, 일단 이렇게 하시는데 손을 옮겨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손을 하는데 한쪽 손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또 찾아볼까요, 손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여기 뭐 지금 여기 그 V 하고 있는 손을 갖다 놔도 되겠지만 똑같은 손을 갖다 놓고 싶으시면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얘를 또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반대쪽으로 일단 갖다 놓습니다. 반대쪽 갖다 놓고요.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이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 손을 대칭 기능을 사용을 해서 선택. 자, 그리고 좌우로 대칭. 이렇게 해서 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양손이 만들어졌죠? 네. 자, 여기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 대칭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캐릭터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여기서 또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분리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내용 보게 되면 기본 세이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그 세이프들이, 예를 들어서 삼각형,
뭐 원통, 사각형 얘네들이 연결되잖아요. 연결됐다가 또 분리하고 싶으면 그룹 해제하면 또 분리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도 하나씩 다 지워버리고요. 방금 내가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는 뭐 지우는 게 가능한데 지금 얘도 보시게 되면은 팔다리 머리가 따로따로 다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어? 어떻게 되죠? 그룹 해제가 안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일단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세이프들, 조금 예쁘게 만들어진 세이프들, 얘네들을 분리해가지고 머리만 따로 뗀다든지 팔만 따로 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게 되면 기본 세이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하시는 것들, 원통 가져오고 상자 가져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룹화 시켰다가 그룹 해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캐릭터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양궁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 눈사람 만드는 것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그렇게 가져왔던 것들을 가지고 분리해서 난 요거 머리 부분만 좀 떼가지고 다른 머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싶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냥 하나의 세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반복적이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종류의 기본 세이프들을 제공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세이프들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의 어떤 형태들은 일단은 뭐 팔다리 머리가 다 붙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안경 눈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공해 주는 것들은 한 가지씩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한쪽밖에 없습니다. 한쪽밖에 없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대칭을 시켜버리면 되죠.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이나 Z축 대칭 이렇게 대칭 시켜버리면 되니까 대칭해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얘네들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얘들은 그냥 덩어리입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되고 그냥 여기서 덮어 씌워서 하는 작업들은 가능하죠. 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 돌아가는 목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할 부분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캐릭터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여기를 위에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결과물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것처럼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나와 있는 세이프들은 다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제목을 인형이라고 해주십시오. 인형. 자, 인형이라고 해주시고요. 요 인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인형 뭐 그런 대충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요거 사용할 거예요. 예, 블록헤드라 그래가지고 로블록스 같은 데서 봤던 그런 캐릭터 머리입니다. 요 머리에 맞는 몸뚱이를 하나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요 머리 미리 갖다 놓을까요? 네. 크리에이트 캐릭터에서 요 머리에 맞는 몸뚱이를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머리에 맞는 몸뚱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머리는 지금도 보시게 되면, 어,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F키 누르게 되면 자세히 나올 수가 있죠. 보시게 되면 뭐 상자, 예. 상자. 네. 상자. 다 상자입니다. 네. 다 상자 돼 있는데, 그럼 상자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분리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 그룹 해제가 안 됩니다. 네, 그룹 해제가 안 되니까 일단 그룹 해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홈을 일단 해주시고요. 자, 일단 몸뚱이 만드는데 그 몸뚱이 위쪽에다가 얘를 올릴 거거든요. 올릴 거기 때문에 그 몸뚱이에 맞춰가지고 몸뚱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몸뚱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어, 관절 어저께 작업했던 바로 전 시간에 작업했던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관절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돌아가는 관절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얘를 올려주면 끝나게 됩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이프는 기본 세이프로 가주시고요. 자, 기본 세이프 갔습니다. 자, 기본 세이프 가주시고요. 자, 기본 세이프에서 일단 몸뚱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밑에 몸 형태부터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가져오고요. 자, 이 상자의 사이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사이즈 정하기 위해서 눈금자 사용을 하죠. 그리고 17번째 시간에 제가 그 회전하는 관절 진행을 하고 했는데 아마 속도가 조금 빨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반복하긴 했는데요. 못 따라왔던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자 하고요. 그 다음에 상자 옆에 있는 눈금자 도구 가져오겠습니다. 눈금자 도구. 자, 상자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눈금자 도구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자의 크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의 Y축 값 20mm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Y축 값 20mm 그대로 놔두시고 X축 값은 40mm. X축 값 40mm. X축 값 40mm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Z축 값 30mm. 자, 이렇게 해서 상자의 크기를 살짝 바꿨습니다. 자, 상자의 크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Y축 값은 20mm 그대로 놔뒀고요. 그 다음에 X축 값은 40mm, 그리고 Z축 값은 30mm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 상자에 모서리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딱 각져 있잖아요. 각져 있는데, 제가 이 모서리 얘기하면 벌써 바꾼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 모서리 각져 있는 요 모서리 부분에서 얘를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게 상자의 속성 중에서 반지름이라고 있죠. 이 반지름이라는 부분을 가셔가지고 여기 숫자를 이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형태의 상자로 바뀔 겁니다. 각진 상자가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형태의 상자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상자를 만들어 주고요. 상자를 만들어 주고, 자,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그 상자 안쪽에다가 굴을 넣어 줄 거거든요. 굴을 넣어서 일단 구멍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구 사용을 해주고요. 자, 일단 이 구의 사이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의 사이즈는 상하 좌우 다 해서 15mm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15mm짜리 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15mm, 15mm, 15mm. 자,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 구가 만들어졌는데 이 구를 이용을 해서 이 상자의 몸뚱이로 쓰는 이 상자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형태로 위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자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도 같이 선택을 하고요. 정렬 도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얘를 구가 딱 중간에 가고, 그 다음에 살짝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개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정렬 도구. 자, 정렬 도구 사용을 하고요. 정렬 도구 사용한 상태에서 이 구하고 이 상자가 일단 X축, Y축은 딱 중간에 가도록 해줍니다. 자, X축 중간, 그리고 Y축 중간. 자, 그리고요. 지금 일단은 이게 X축하고 Y축 중간에 가버렸기 때문에 구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구가 눈에 보이진 않는데 몸뚱이를 밑으로 내려버리게 되면 구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만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키보드 아래쪽 이렇게 해서 구가 튀어나오는 건데,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키보드를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지금 1mm 움직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1mm 움직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튀어나왔다 싶을 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 번 하게 되면 1mm 나온 겁니다. 또 한 번 하게 되면 2mm 나온 거고, 이렇게 해서 한 2mm만 나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2mm만 나오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파란색 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만들어져 있는 몸뚱아리로 쓸
빨간색 상자하고 얘가 지금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안쪽에 지금 파란색 들어가 있는 거죠. 아직 그룹화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룹화하게 만드는데 그룹화하기 전에 이 파란색 굴을 선택을 해서 구멍으로 먼저 만들겠습니다. 구멍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이 상자하고 굴을 같이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룹.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상자 안쪽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상자는 다시 위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상자 선택을 해주고요. 지금 마이너스 17 되어 있는데 얘를 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윗면을 딱 올라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구가 지금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15mm짜리 지름 15mm짜리 구가 지금 안쪽에 서 구멍이 뚫린 거잖아요. 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멍이 뚫린 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구멍 뚫린 것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 구멍이 뚫린 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1mm 작은 좀 전에 사용했던 구멍을 뚫어준 그 구보다 1mm 작은 구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일단은 중간 정렬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시다 보면 그냥 여기다가 다 갖다 놓고 바로 작업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일단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제가 또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 진행을 해서 구 가져오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구멍을 뚫을 구가 아니고 이미 뚫려 있는 구멍 안쪽에서 얘가 동작을 하게 될 구거든요. 자, 그래서 요 구의 사이즈는요. 앞에서 사용했던 구가 15mm짜리 구였잖아요. 안쪽에서 돌아가는 구는 약간의 어떤 공간을 둔 상태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얘는 14mm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가져온 구는요. 새로 가져온 구는 XYZ 다 13mm로 바꾸겠습니다. 14, 14, 14.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X하고 Y하고 Z 세 가지 축 중에서 X하고 Y만 먼저 중앙으로 맞추겠습니다. 상자고요. 자, 상자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구를 선택을 합니다. 상자하고 구 두 개 같이 선택을 할 때는 Shift 키 사용하셔도 되고 마우스 이용하셔가지고 두 개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정렬 도구 사용을 해주고요. 정렬, 자, 중간 정렬, 한 번 더 중간 정렬. X축하고 Y축만 중간 정렬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바닥을 클릭을 하고요. 이제는 여기 그 상자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 눌러서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중간 정렬하면서 이미 조금 전에 만들어졌던 지름 14mm짜리 구가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점점 구가 보일 겁니다. 자, 구가 보일 거고요. 이 구가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구가 꽉 차버리면 안 돼요. 꽉 차버리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벗어나도록 일단 잡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안쪽에도 얘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확인하셔야 되는데 상자를 선택을 해서 구멍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안쪽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살짝, 네. 얘를 조금 애매한 게요. 상자를 한 칸 밑으로 내리게 되면 위에서 붙어버리게 되고 한 칸 위로 올려버리게 되면 밑에서 붙게 되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0.5mm를 내리시면 됩니다. 0.5mm. 여기 지금 17mm 나와 있는데 17mm 나와 있는데 이 17mm 나와 있는 것을 조금만 더 밑으로 내리는 거죠. 17.5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7.5 이렇게 하고 쭉 확대를 해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금 비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구를 중심으로 해서 구 벽면하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 붙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보도 어느 쪽을 돌려보든지 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요 떨어져 있는 간격은 약 한 0.5mm 좀 될 겁니다. 0.5mm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럼 확인되셨으면 이 밖에 있는 상자, 몸뚱아리 모양을 사용할 상자는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상자를 선택을 하고요. 상자를 선택을 하고 다시 솔리드 컬러.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요 구의 위치하고 몸뚱이 위치하고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데요. 혹시라도 마우스를 컨트롤 하시다가 얘가 붙어버리게 되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 상태에서 그룹을 시키겠습니다. 쭉 다 선택을 해주고요. 상자 안에 국가에 선택을 해주고 그룹.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색깔은 똑같아지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자, 피팅 F. 자, 그리고 위에서 보게 되면 구가 두 개가 있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돌려보시게 되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얘를 구멍으로 바꾸시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구하고 얘하고 같이 또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구멍으로 바꿔놓잖아요. 자, 이렇게. 네. 같이 굴어대고 그 다음에 뚫려져 있는 구멍 안쪽에 얘가 이렇게 간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멍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 확인하면서 작업하시는 것도 가능하죠. 다시 솔리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그 사용하고 있는 여기 그 상자 위쪽에 이제 구가 있잖아요. 이 구 위쪽에다가 원통을 이용해서 목을 만들 겁니다. 목을 만들어주고 그 목 위에다가 얘를 이 얼굴을 아까 가져왔던 얘 얼굴을 갖다 놓게 되면 얼굴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바닥 마이너스 17.5에 들어가 있거든요. 얘를 선택을 해서 바닥면을 선택을 해서 바닥면에서부터 0mm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0mm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0mm 옮겨놓은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요. 상자 안쪽에 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현재 그룹화되어 있으니까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현재 그룹화되어 있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이 구하고 이 상자하고는 지금 안쪽에서 0.5mm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 출력을 하게 되면요. 구의 아랫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자의 안쪽 부분하고 여기 살짝 붙기는 붙어요. 출력을 할 때는. 붙기는 붙는데 조금의 힘만 주면 얘가 떨어져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됐고요. 이제 여기다가 목 부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부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갖다 놓겠는데 자, 목 부분을 갖다 놓기 전에요. 이런 뭐 갖다 놔놓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목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목 부분의 사이즈를 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부분의 사이즈 선택을 해주고요. 일단 이번 목은 이 구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돌출되어 있는 이 윗부분 있죠. 여기를 덮는다 생각하고 넣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8mm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8. 자, 8mm 정도 사이즈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위쪽으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이용해서 올리겠습니다. 키보드 이용해서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가지고 일단은 중간 정렬하는 부분은 밑에 세이프하고 똑같이 중간 정렬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Shift 키 두 개를 같이 눌러가지고 정렬, X축 정렬, Y축 정렬. 자, 중간 정렬 해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대충 8mm 정도 되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가 제대로 들어갔구나 라고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구하고만 연결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 원통이 구를 통과해서 밑에 몸통이까지 붙어버리면 안 돼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몸통이를 선택을 해서 투명으로 바꿔주고요. 자, 구 안쪽에 얘가 들어가 있는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목을 좀 길게 만들고 싶은 친구는 얘를 조금 더 위로 올리셔도 돼요. 얘를 선택을 해서 위로 조금 더 올리시더라도 네, 이렇게 올리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목을 좀 짧게 만들고 싶으면 밑에 내리시면 되고요. 물론 크기를 또 바꾸셔도 되겠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는 다시 세이프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얘도 세이프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얘하고 정리를 해서 딱 중앙에 갈 수 있도록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간 중간 흔들린 것 같으니까 X축 중간, 그 다음에 Y축 중간. 자, 중간 간 거 확인을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은 지금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목 부분하고 그 다음 밑에 관절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몸뚱이 부분 같이 또 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룹.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 자체가 전부 다 이제 한 개의 덩어리가 된 거죠. 한 개의 덩어리가 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목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관절 부분, 둥근 관절 부분, 그 다음에 몸뚱이가 있는데, 몸뚱이하고 둥근 관절 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얼굴을 갖다 놓도록 하죠. 자, 얼굴, 그 다음에 몸뚱이 부분 선택을 해주고요.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X축 중간, 그리고 Y축 중간.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얼굴 부분을 살짝 선택을 하거나, 아니, 몸뚱이를 선택하셔도 돼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얼굴 부분만 선택한 상태에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굴 부분 조금 더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일단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게 되면, 얘가 출력이 되게 되면요. 지금 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얼굴 부분 보이잖아요. 그리고 몸뚱이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요 몸뚱이 부분에서는 관절 부분이 이렇게 미세하게 0.5m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머리가 얹혀져 있는 이런 결과물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또 뭐 흔들리면 안 되니까 다 선택을 해서 그룹화 일단 시켜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룹화 시켜놓는다 하더라도 여기 얼굴 모양 색깔은 지금 안 바뀌고 있죠. 우리가 작업했던 세이프들은 바뀔 텐데 얘는 지금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쪽에 앞쪽에다가 뭐 간단하게 장식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추 같은 거 하나 가져올까요? 네, 뭐 이렇게 뭐 넥타이 같은 걸 갖다 꼽아놔도 될 것 같고요. 네, 단추 같은 것도 가져와도 될 것 같습니다. 단추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단추, 작업 평면 도구 사용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단추 용도로 가져오기 위해서 얘를 원통을 하나 가져오고요. 자, 원통에 X축, Y축 사이즈만, X축, Y축 사이즈만 3mm, 3mm. 자, 두께는 2mm.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요. 자, 그리고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중간 정렬. 네, 다 조그만 단추지만 그래도 일단 정확하게 위치에 가야 되니까 네, 정확한 위치에. 그 다음에 이 단추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밑으로 내려주고요. 자, 이 단추를 하나 더. 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얘들을 다 선택을 해서 중간 정렬하겠습니다. 중간 정렬. 자, 그리고 작업 표면 해제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네, 그룹.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앞에 세이프들 기본 세이프들만 사용을 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을 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기본 세이프가 아니고 가져온 세이프 여기서 지금 제공해주는 세이프를 이용을 해서 작업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기반을 해가지고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머리 갖다 놨잖아요. 요 머리 대신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여기 세이프 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 크리치미 캐릭터 부분이 있잖아요. 크리치미 캐릭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뒤에 가보시게 되면 동물 모양이 있어요. 동물 모양이 있고요. 요 동호회에 가보시게 되면은 코끼리나 뭐 고양이, 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뭐 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곰을 가져오고 싶다. 곰을 일단 가져오시면 돼요. 가져오셔가지고 이 곰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머리 부분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일단 상자를 먼저 하나 가지고 와서 자 상자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기본 세이프에서 상자를 먼저 하나 가져오고요. 이 상자를 크기를 좀 키워주죠. 이 곰하고 상자하고 같이 선택한 상태에서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중간 정렬, 그다음에 중간 정렬 이렇게 해서 이 상자의 사이즈를 좀 늘려 보겠습니다. 상자의 사이즈만 늘리겠습니다. 상자의 사이즈를 늘리는 이유는요. 상자의 사이즈를 쭉 늘려가지고 곰의 얼굴만 곰의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곰의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만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상자의 사이즈를 일단 만듭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시고 나면은, 나도 이거 곰 캐릭터나 뭐 어떤 캐릭터나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겠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선택을 해서 얘를 구멍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곰하고 얘 선택을 해서 그룹.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날아가는데 상자 사이즈를 머리만 남겨놓고 상자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예상하시겠습니다만은 곰머리만 남게 되겠죠. 여기 지금 여기 부분처럼. 그러면은 이 곰머리만 여기 사람 머리 대신에 갖다 꽂게 되면 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인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가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가깝게 뭐 예를 들어서 곰 얼굴을 가지고 온다든지 고래도 있거든요. 고래 얼굴을 가져온다든지 오래 얼굴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세이프를 이용을 해서 잘라주고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것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내용들 중에는 바로 직전 시간에 진행했던 관절, 그 다음에 그 관절을 이용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내가 만드는 그런 얼굴만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팅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캐릭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팅크에서 가져올 수 있는 캐릭터 두 가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 그냥 가져와 쓰는 것. 두 번 잘려드린 것은 곰을 가지고 와서 곰 몸뚱이만 잘라내버리고 쓰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이런 관절, 지금은 이제 돌아가는 관절만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는 접히는 관절, 끼워지는 관절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또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